안녕하세요.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. 여러분, 뭔가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그리고 성취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물론 뭐 액션이 따라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꾸준함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다 맞죠, 여러분. 근데 저는 그 간절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제 영상에서 이제 영어 공부 이야기 많이 하고요. 영어 교육 이야기, 영어 공부.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영어로 제 인생이 바뀐 경우예요.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에는 영어로 인생이 바뀌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아이 세대들에는 그런 게 불가능하죠. 그냥 영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도구가 된 것 같고요. 하지만 이제 제가 어쨌든 저는 제 세대만큼은 또 달랐으니까요. 어쨌든 이제 제가 영어에 빠져들면서 제 인생 자체가 바뀌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직업도 그렇고 이제 영어 교육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. 근데 간절함, 여러분,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. 영어랑은 상관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. 초등학교 5,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과학상자가 되게 가지고 싶었습니다. 그 당시에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기억나지만 가격이 한 5,000원 정도. 물론 이제 최고로 작은 게 5,000원이었고 이제 더 비싼 것도 있었겠죠. 이제 그 과학상자에 이렇게 너트랑 볼트도 조여서 자동차도 만들고 또 이제 더 그런 거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안에 모터도 넣어서 이제 차도 만들어서 가게 하고. 근데 저는 어떤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. 어렸을 때도 그런 거 조립하고 그런 거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너무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이걸 사달라고 하지? 근데 왠지 그냥 안 사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, 당시에.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갖고 싶다는 걸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표현할 수가 있지, 어떻게 어필을 할까 생각하다가 한번 잠꼬대로 자면서 나 과학상자 갖고 싶어 이렇게 해볼까 막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과학상자를 사주셨던 것 같아요, 부모님이. 그래서 한창 잘 가지고 놀았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죠, 간절함.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정말 잘하고 싶고 정말 잘하고 싶으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. 모든 게 영어랑 관련된 게 너무 간절한 겁니다. 영어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 돈이 이제 많이 들어서 그렇지 우리 큰 접시 달면 홍콩 MTV도 나왔고요.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. 그리고 케이블은 없었지만 AFKN이라는 미국 방송이 있었고요. 지금처럼 이런 케이블 채널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죠. 한국에는. 근데 이제 영어를 영국에 있으니까 이제 BBC 방송 같은 거 보다가 드라마나 쇼 같은 게 너무 재미나면 이거를 내가 한국에서도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? 유학 후에 한국에 갔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지? 이런 생각에 그 녹음하는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. 녹음하는 그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그 소리만 녹음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BBC 드라마나 연속극 아니면 쇼 같은 거 할 때 조용히 하고 정말 숨죽이고 그걸 녹음하는 거예요. 왜냐면 제가 그 드라마 볼 때 예를 들어서 쿵쿵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 그 밖에 소리도 다 녹음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 소리만, 그 드라마나 쇼의 소리만 온전하게 녹음할 수 있도록 정말 숨죽이고 녹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죠. 그게 뭐라고. 그 쇼를 그 비디오로 녹화 뜨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세요. 카세트 요만한 거에 공테이프 넣고 녹음 누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그 쇼가, 그 드라마가
방영되는 동안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한 편을 딱 녹음하면 그렇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. 와, 이거 나중에 한국 가서 생각나면 들어야지.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어요, 실제로. 예. 근데 그만큼 간절한 거잖아요.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이불킥 한다고 하죠. 예.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로 그게 간절했거든요. 내가 그걸 갖고 싶은 거야. 뭐 한국에서 어떻게 비디오 테이프로 구하겠습니까? 그런 예 일일 드라마들을 BBC에서 방영하는 예 일일 드라마들. 그랬습니다, 저는.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에 필요한 이런 쇼 같은 거를 녹음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테이프 같은 걸로 녹음해서 뭐 누가 말하는 대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는다고 하는데 뭐 제가 실제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은 적은 저는 없고요. 네, 예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가 그러더라고요. 자기는 시애틀의 잠 못 드는 밤인가요? 시애틀의 잠 못 드는 밤, 예, Sleepless in Seattle, 예, 그 영화를 몇백 번 봤대요. 몇백 번 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 영화만 틀어놓으면 그 대사를 그냥 먼저 읽을 정도로, 대사가 그냥 튀어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노력이죠. 근데 그 노력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됐다고 봐요. 이제 제가 그 동료랑 이야기하다가 그 동료가 그 영화를 이렇게 수백 번 정도 볼 정도에는 노력 플러스 열정 플러스 그리고 영어를 꼭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도 있었어야 했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. 그런 것 같아요. 여러분, 솔직히 뭐 요즘 어린 친구들이 무슨 영어에 대한 간절함이 그렇게 있겠습니까? 제 아이만 하더라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어에 있어서는 부모 잘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예 국제학교 다니고 또 캐나다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학교 다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영어를 익힌 거죠. 어떻게 보면 아이의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생색내는 게 아니라 부모가 뭐 그거 생색내면 예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가 영어를 잘 하게 된 거는 뭐 아이가 어떤 엄청난 노력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부모인 저랑 제 와이프가 그런 환경을 아이한테 만들어 준 것 뿐입니다. 그러므로 해서 아이가 그냥 영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.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저의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나이를 먹어서 영어를 배웠던 만큼 그 외국어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. 수십 년을 하더라도 물론 지금도 제가 제 아이 뭐 이런 에세이 쓰거나 그러면 제가 다 봐줘요. 마지막 항상 그 확인은 저한테 받습니다. 근데 제가 더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나이가 먹어서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어릴 때 배운 친구들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. 네.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서는 왜 아시잖아요. 발음이 좋아야 되고 발음이 원어민 발음 같아야지 대우를 받거든요. 예. 영어를 잘해도 발음이 조금 좀 원어민 같지 않고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좀 그 영어 실력을 폄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 참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더 영어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못합니다. 이 시간과 비용, 경제적인 투자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의 영어 능력은 정말 창피한 수준입니다. 네. 근데 어른 세대만 그러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 자녀 세대들도 비슷합니다. 또 한국의 이런 뭐 입시 영어나 이런 거와 좀 트렌드와 그런 거와 맞물려서 그 한국 학생들의 그리고 한국인들의 영어 능력은 정말로 향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요즘은 뭐 조기 유학이다 뭐다 해서 예 해외로 나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예전하고 비교해서는 상당히 영어 실력이 향상됐다고 보지만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영어를 못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간절함 얘기를 하다가
어떻게 보면 얘기가 조금 엇나간 것 같지만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. 제 아이만 해도 없습니다. 왜? 영어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뭐 영어를 배워야겠다고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럼 간절함이 없잖아요. 그 대신 이제 또 다른 간절함이 있어야죠. 뭐 꼭 영어만 간절함이 필요합니까?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자기의 목표를 이루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선 또 그만큼 간절함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렇다고 간절함을 가져라 이렇게 말한다고 간절함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정말 자기가 원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아이들이 왜 휴대폰에 대한 간절함, 게임에 대한 간절함 엄청 많지 않나요? 저희 아이도 그렇고요. 뭐 휴대폰 없으면 휴대폰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없으면 정말 아이들이 속된 말로 돌아버리지 않을까요? 만약에 인터넷이 한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끊기면 아이들 난리 나지 않을까요? 게임에 미쳐있는 아이에게 게임을 며칠 못하게 하면 막 안절부절하지 못할까요?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한 간절함이 조금 그래도 적어도 학생 시절에는 공부와 영어에도 그런 간절함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어떻게 보면 진짜 바람이죠.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뭐 한국도 잘 살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렇잖아요. 아니 한국도 잘 사는데 왜 외국 나가서 공부해요? 한국도 이렇게 잘 사는데 한국말만 하면 너무 좋은데 왜 영어를 해야 돼요?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정말로 조금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, 여러분.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잘 살고 계속 발전하더라도 한국 사람들도 영어 능력이 있으면 더 기회가 많습니다. 더 기회가 많고요. 한국에서도 기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한국 밖에서는 뭐 기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겠죠. 근데 그렇게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그런 간절함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간절함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만들어줘야 될까요? 저도 고민은 해보지만 사실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럼 안 한다? 그건 아니고요.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작게라도 그리고 엄마 아빠가 조금 더 뭔가에 노력하는 모습을 자꾸만 좀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말로써 하는 거 말고요. 왜 우리 입으로만 하는 거 솔직히 큰 의미 없습니다, 여러분.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말보다는 실천입니다.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정말 잘 되고 싶고 잘하고 싶고 뭐 영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거나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런 커리어가 있다면 정말 실천으로 그리고 꾸준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좀 간절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러게요.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간절함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?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